안녕하세요. 경영플러스 알파입니다. 본 채널에서는 생산관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영학 관련 강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실 분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산관리 강의 영상에서는 생산운영관리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하여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환경의 변화는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히 생산운영 활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업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잘 예측하고 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생산운영 활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최근 동향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산운영관리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서비스 산업의 부상입니다. 생산운영관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 지난 영상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과거에는 산업이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산업의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점차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경제에서 제조업보다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운영 관리는 제조업만 다루지 않고 비제조업까지 다룰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사회는 산업사회 이전의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다시 산업시대 이후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경제 수준이 점차로 향상됨에 따라 제조업 종사자보다 서비스업 종사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의 특징을 이해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의 경영이 각 산업의 특성상 서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BM의 전 회장이었던 루 거스너는 서비스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능과 제조업체의 재능이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체는 제품을 팔지만 서비스업체는 능력과 지식을 창조하여 팔기 때문이라고 했죠. 루 거스너는 이러한 경영 철학을 가지고 IBM을 하드웨어 회사에서 서비스 회사로 변신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루 거스너는 기업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고객을 중요시 여기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업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서비스 창출 과정에 있어서 고객 참여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 업체의 유형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고객이 서비스 창출의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는 순수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교, 호텔, 극장, 여행, 병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 창출 과정에 고객이 전혀 참여할 필요가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를 준제조 서비스업이라고 하며 우체국, 연구소, 도매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하는 서비스 업체들도 있죠. 이를 혼합 서비스업이라고 하며 경찰서, 소방서, 이삿짐 센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과 서비스 시스템과의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스템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품질과 생산량이 통제할 수 없는 고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스템과 고객의 접촉 정도가 시스템에 있어서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특히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의 태도가 중요시되고 시간에 대한 개념도 매우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이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특징은 다음번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20세기 중후반부터 공급과 수요의 관계가 역전되었습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신제품 수명주기가 점차 단축되어 생산자 시대에서 소비자 시대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기업은 단기적인 재무제표만 가지고
기업의 경영 성과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고객 중심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영 성과 평가를 위한 도구인 BSC에서는 재무적 성과 이외에 고객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객의 중요성을 반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BSC에서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지금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팽창한 정보량으로 인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객의 수요와 욕구가 계속 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경쟁이 심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획일적이지 않은 고객의 특성으로 인해 소품종 대량 생산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업 환경과 경영 방식의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정보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정보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의 경쟁 법칙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보기술의 중심에는 바로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대로 대량의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고, 고객은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부터 확산된 월드와이드 웹은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생산 현장에도 도입되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현재의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쳐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은 고객, 조직 구성원, 협력업체, 경쟁자, 그리고 같이 사슬에 있는 외부 파트너 등과의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으로 인한 변화는 전자상거래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아마존을 비롯한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경영 활동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PC 기반의 인터넷 쇼핑보다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는 그 어느 때보다 사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이나 물류, 유통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운영 활동에서도 바로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잘 이해하고 그 장점을 잘 이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사회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에 의존해 왔습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한 생산과 소비 방식은 인간 문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인류사회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문제의 해결은 개별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사회의 비전은 이제 기술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기업의 전략과 경영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모든 가치사슬의 단계도 이제 환경을 고려하여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환경의 변화는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수익성을 중시했지만 최근에는 수익성 이외에 환경, 윤리, 사회적 봉사,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획득한 수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로 환원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경영 측면은 기업의 생산 운영 활동과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운영관리 강의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운영관리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세부적인 요소들이 생산운영관리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최근의 변화 내용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생산관리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경영학 관련 강의 영상을 받아보실 분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